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입찰, 계약 시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을 활용해 민원인의 제출 서류를 대폭 줄인 가운데 이를 다른 지자체에도 적용시켜 민원인의 편의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입찰 및 계약 분야 관련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 이용기관이 지난 18일자로 기존 경기도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의 입찰 및 계약 분야와 관련한 행정정보 공동 이용 정보의 이용기관을 경기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한 결과다. 행정정보 공동 이용이란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신청 시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말한다. 도는 작년 11월 지자체 최초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확인과 관련된 건설업 등록증 등 8종 정보에 관한 행정정보 공동 이용 권한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할 필요 없이 계약 담당자가 상대방 사전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 서류 간소화를 시행 중이다. 행정정보 공동 이용 기관이 확대됨으로써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계약 담당 공무원들도 자치단체별 내부 권한관리자에게 사용 승인 받는 즉시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을 통해 입찰 참가 자격 확인 관련 8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으로 계약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건설업 등록증,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폐기물 수집 운반허가증, 폐기물 처리 여포가증, 전기공사업 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소방시설업 등록증, 사회적 기업 인증서 등 8종이다. 경기도는 그간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도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정에서부터 규제개혁을 시작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발맞춰 다양한 분야에서 민원 서류 간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기세 경기도자치행정국장은 입찰 및 계약 분야 행정정보 공동 이용기관의 전국 지자체 확대로 민원인의 편의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생활 속 작은 불편까지 꼼꼼하게 챙겨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는 한편 바람직한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도로 점용료 3개월분 감면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민생,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로 점용료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 징수조리에 의거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비활동 위축,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목적을 뒀다. 해당 조례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해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국토교통 불량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용료를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현재 국토부에서도 도로법에 의거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고자 민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3개월분의 도로 점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상은 현재 도로 점용 허가를 받고 있는 도민 중 2020년도 정기분 도로 점용료 납부 대상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들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대한 도로 점용료를 감면한다. 해당 기간 내에 이미 납부한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과 같은 공공부문은 이번 감면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이번 감면 조치로 약 8,700건에 대한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올해 총 도로 점용료 부과액 72억 원 중 약 25%가량인 18억 원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음은 기탁성금으로 자가격리자 물품키트 제작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시 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탁한 성금으로 노인 일자리 생산 제품을 활용한 자가격리자 물품키트를 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시 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성금 6천만 원을 경기도로 지정 기탁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 경제가 극도로 위축되는 등 도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의 복리후생 증진에 책임을 다하고자 경기도시 군의회 의장협의회가 나선 것이다. 특히 이 성금은 협의회가 해외 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해당 예산을 기탁한 것이어서 더욱 뜻깊다. 경기도는 이 성금을 보다 의미 있게 쓰기 위해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인 시니어 클럽과 협력한다. 시니어 클럽에 참여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도넛, 콜드브루 커피, 면 마스크, 천연비누 등 우수한 생산품을 모아 자가격리자를 위한 물품 키트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시 군의회 의장협의회의 성금이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면 물론 도내 노인 일자리 생산품의 홍보와 판매 촉진으로 이어져 코로나19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과 자가격리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코로나19 이후 대중교통 정책 관련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정상화 시 유연근무제 도입을 확대하고 경기도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공급 확대 및 이용, 운행 원칙을 시행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코로나19로 변화된 통행 방식과 교통 트렌드를 진단하고 향후 대중교통 혼잡률 관리 방안을 담은 코로나19 이후 교통정책은 효율성에서 안전성으로 를 발간했다. 코로나19는 대중교통 이용자를 급감시켰다. 경기도 시내버스 이용자는 국내 코로나 31번째 확진자 발생 후인 3월 첫째 주에 전년 대비 43.1%까지 감소했다. 시군별로는 공공기관이 많이 입주하고 있는 과천시가 54.8%, 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입주하고 있는 이천시가 52.9%로 감소율이 높았다. 코로나19로 서수원 의왕 고속화도로 평일 교통량은 전년 대비 최대 11.2% 감소하고 주말 교통량은 전년 대비 최대 25.0% 감소했다. 3월 택배 물동량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2%, 29% 증가했고 이는 지난 7년간 연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세계 대도시는 버스 이용자의 안문 탑승 금지와 운전자 보호 격벽 설치, 임시 자전거, 도로 공급, 차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대중교통 이용 원칙 마련과 같은 대중교통 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교통 트렌드 변화로 택배량 증가, 통행량 감소, 대중교통 선호도 감소, 승용차 선호도 증가, 도심지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 증가, 주말 간선도로 승용차, 교통량 급증, SOC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감소를 꼽고 있다. 특히 해외 관광 수요가 국내 관광으로 전환되어 주말의 지역 간 승용차 통행량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매 주말 승용차 13만 대가 증가하고 이는 고속도로 7차로가 처리할 수 있는 교통량에 해당한다. 재난지원 지출 확대와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는 SOC 사업 예산 삭감으로 이어져 대중교통 차내 혼잡률 완화 및 신도시 입주를 고려한 대중교통의 저기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채만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광역 도시철도는 혼잡률이 매우 높아 코로나19 이후 통근자가 대중교통을 안심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중교통 혼잡률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광역 도시 전철 용량은 한량의 160명이며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장려하는 다른 사람과 1m 거리 두기를 적용한 용량 50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다. 김채만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경제 정상화 시 유연근무제 도입을 확대하여 출퇴근 통행량을 감소시키고 경기도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공급을 확대하며 대중교통으로 이용자의 안전한 회귀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및 운행 원칙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대중교통 수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3가지 의무사항과 3가지 권고사항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